어제 역사상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9% 반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4% 올라 1,100대로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속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8원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가 강세였는데요. 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 낙폭을 만회하려는 듯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오늘 최종적으로 9.6% 오른 5,583.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장부터 3%가량 오른 상태로 출발했는데 개장 직후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매수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5% 이상 급등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거래를 5분 동안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코스피는 역대 7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어제 하루에만 12% 넘게 급락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한때 어제 종가보다 12.2% 오르면서 5,71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순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은 오늘은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도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개인은 장마감까지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상승세인 가운데 삼성전자 11.2%, SK하이닉스 10.8%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1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던 코스닥은 4.6% 오른 1023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17%를 넘는 등 상승폭이 커지기도 했는데 11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12원 내린 1,464원으로 출발했는데 종가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장기화 우려가 잦아들고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분쟁 종식 협의를 타진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둔화됐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이 아직 높은 상황인 만큼 해협의 봉쇄 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국제유가 변동성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란 전쟁이 걸프 지역 전체로 확산하면서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 국가들까지 방공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우크라이나도 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두바이 하늘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쏟아집니다. UAE도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도심 하늘에는 폭발음이 가득합니다. And we saw, we heard explosions, we heard the hotel shake, we could see columns of black smoke, we saw drone interceptions ahead. 이란의 공격에 걸프 해역 주변국들도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은 물론 정유시설과 민간 지역까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미국에 서둘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는 우리나라에도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추가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strategic storage of ammunition, which ensures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f interception in all types of weapons for long time. 우크라이나도 급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동 국가들에게 드론 격추 무기를 제공할 테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В наші дипломатичні можливості. Ми допомагаємо в захисті від війни тим, хто допомагає нам, Україні, наближати достойне завершення війни. 미국은 당장 급한 방공미사일 공급은 이스라엘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의 미사일 재고는 일주일에 불과하다며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전쟁 비용을 높이고
주변 국가들의 피로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길어지고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경찰이 신속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현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특파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인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바로 오만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바다 두 개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바닷길로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박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있다고 해도 멈춰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공습을 시작하자 이란이 보복 성격으로 사실상 이곳을 봉쇄한 건데요.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선박 공격을 감행했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주 전선은 아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경계 태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당연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원유 운박선 7척이 여기 발이 묶여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배 한 척에는 대한민국 하루 소비량에 해당하는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또 여기 일대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은 현재 1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곳 봉쇄로 유조선 운임은 보름 만에 3배 올랐고 물동량은 평소보다 80%가량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유가, 환율, 운임비 등 이 국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곳에 우리 경찰이 급파된다고요? 네, 이곳 오만의 3명, 두바이의 3명 모두 6명이 중동 현지에 파견됩니다.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한 행정 업무를 주로 할 거로 보이는데요. 국내 복귀 시점은 정하지 않고 온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시각으로 자정쯤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를 거쳐 이곳 오만 무스카트 공항으로 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정오 무렵,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대여섯 시쯤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두바이의 경우는 비행편이 마땅치 않은 만큼 여기서 5시간 걸려서 육로로 추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비상사태이니만큼 다른 국가도 현지에서 자국민을 돕고 있습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공항에 따로 부스를 마련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틀 연속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를 찾아 해상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을 받은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군사 행보인데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안을 가로지르는 함정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연이틀 남포 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현호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연속 발사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정화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의 방위력 강화에 위구심을 가지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곧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해군을 건설할 것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의 이름을 딴 최현호는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해 4월 진수됐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같은 수상함을 2척씩 건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또 다른 구축함 건조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현호 방문은 이란 사태가 발생한 뒤에 나온 첫 군사행보인데 북한 매체들은 9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해군 현대화 과업들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괌이나 오키나와 등 미군 핵심 기지까지 도달이 가능한 사거리를 고려하면 이란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하메네이와 다르다. 본인들은 핵무기와 함께 전략적 타격 능력이 있다. 전략 순항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거든요. 우리 군도 북한 남포 일대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이란의 인접국인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도 필사의 탈출에 나섰습니다. 자, 긴박했던 교민들의 대피 과정을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 국경 앞 이스라엘을 겨우 빠져나온 대피 행렬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에 악몽 같았던 전쟁의 공포가 다시 몰려옵니다. 방공으로 대피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됐고요. 오늘 중으로 이란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다들 방공으로 무조건 대피를 해야 한다.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해 가족 4명은 육로를 통해 카이로까지 1박 2일을 달려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혹시나 테러가 일어나진 않을까?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라도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 정부도 버스 넉 대를 동원했고 교민과 여행객 100여 명은 무사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던 게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남아 계셔야 돼가지고 전쟁 지역에 혼자 계시는 아빠가 이제 걱정이 되긴 하죠. 밤하늘에 그 미사일과 로켓포가 터지는 것들이 이제 이쪽 공항들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은 스스럼 없이 집까지 내어주는 따뜻한 환대를 받고서야 풀렸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인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다 새벽에 픽업을 해주셨어요. 5분이 여기 저희 숙소에 같이 계시고요. 또 수녀원에 20분을 모셔서 다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한국군 같은 동포이시고. 공습이 이어지는 전쟁터는 어렵게 벗어났지만 언제쯤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 교민들은 여전히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중동 정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